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평소에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요새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찍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팀노바 유튜브라서 좀 개발 관련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팀노바의 이제 교육관이나 그리고 거기 대표인 제 생각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거 개의치 않고 원래 성격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언제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20, 30대는 건물을 사기도 힘들고 사실 자기 주택 하나 갖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굉장히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 시기에 제가 20대를 보낸 사람이라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인간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고, 그래서 나의 의사나 취향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곳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팀노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들이 오고 거짓 내용으로, 그리고 이력서 유출을 한다든지 학원생들한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고연봉 받고 너무 잘 사니까 이제 샘나서 그런 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이렇게 집단 린치가 되는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힘들면서 군중심리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서들 한 세네 권 정도를 읽으면서 제가 봤던 그 상황이 실제로 그 사람 자체 취향을 만드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상황이나 이제 집단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취향을 결정하고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90년대 후반쯤에 2000년대 초반쯤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디워 사건이거든요. 디워 사건이라고 쳐보시면 알겠지만, 애국심 마케팅으로 막 정말 토론회에서 나와서 막 싸우고 할 정도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는 영화로서 승부를 해야지 애국심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게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취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과 취향인데, 그런 것들을 무조건 어떤 하나의 취향을 안 하면 계속 몰아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디워를 사랑하지 않으면, 디워라는 그 공룡 영화 있죠. 그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정말 악플을 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글만 쓰면 정말 미개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요즘은 영화 하나 갖고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뮤니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몰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2CH라는 커뮤니티가 그런 걸로 극우 성향의 어떤 그 집단으로 굉장히 그 한국 관련 내용에 정말 악의적인 거를 막 섞어서 그런 취향의 글들만 올라가고, 그런 취향의 글들만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글들만 남게 돼서 그 커뮤니티만 보는 사람들은 정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팀노바 문제가 정말 많은 곳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글들의 취향만 사람들이 올려버리니까요. 그리고 비공감 막 테러를 하고, 자기네들 정말 진짜 막 팩트 같은 걸 얘기를 해도 비공감 테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한국 관련돼서 좋은 내용만 나오면 2CH 같은 경우에 그 극우 성향의 그런 커뮤니티들은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억지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지금 여초 남초에서도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제 불편한 사회가 됐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사람들이 똑똑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무언가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 옳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휩쓸려서 가다가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진 어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왜냐면 자아 성찰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치를 따랐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치가
그 당시 독일의 제1당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던 곳인데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이 이상하게 묘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뭐 전쟁에서도 막 진 것도 있겠지만 독일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에 있어서 계속 반성을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 어떤 특정 어떤 그 제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같은 거를 제가 겪으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월드컵에 열광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진짜 옆집에서 막 정말 어디서 한국이 골을 하나 넣으면 옆집 사람들이 그 소리치는 게 다 들릴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했어요, 동네 자체가. 그리고 골 넣으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2002년 월드컵에 막 그 정도로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정말. 그래도 아무튼 그때 되게 광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귀스타프 르봉이 말한 이제 군중 심리학에서는 이제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인 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말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그 주차되어 있는 차 위로 올라가서 그 차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 집단으로 그걸 다 밟아가지고 다 깨놓는 거야. 이런 일도 그렇고 되게 엄청 야한 막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한국인이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실제로 일본인들이 예전에 어디서 이런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게 있는 게 일본인들이 개개인으로 있을 땐 되게 조용하지만 어떤 집단에서 딱 모였을 때 굉장히 과감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일본인들이 해변에서 빨가벗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막 일본인들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인 친구가 있어서 너희들은 어렸을 때 나는 일본인들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엄청 강하게 교육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의범절 배우듯이 일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그런 남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면은 실제로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끼리는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짐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한국인 못지않게 타인에게 관심이 정말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친구랑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또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근데 제가 빈부격차 심한 내용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막 그런 불쌍한 청년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일단 부동산이 겁나 오른 거 자체는 굉장히 저도 유감이에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오를지도 몰랐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시내에는 뭐 제가 집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과거로 내가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핸드폰이 없어. 그래서 공중전화 해야 돼. 지금 우리 소통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고 저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능해요. 유럽에 계신 분도 있었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옛날에 공중전화 막 거기에 토큰 들고 그러니까 그 50원짜리 막 들고 가가지고 공중전화 막 넣고 했던 게 정말 어렸을 때 기억인데 지금은 막 삐삐 같은 걸로 막 연락 오면 공중전화 앞에 사람 줄 서 있고 그랬거든. 제가 이제 초딩 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지금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심지어 막 그걸로 연인도 만나서 결혼하는 사례도 많이 봤고 어플 하나가 주는 게 굉장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 갖고 업무도 할 수 있고 직업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로 정말 누구나 이제 인공지능 자동차를 사서 걔가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야. 운전이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내비게이션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길을 막 찾아가. 옛날만 해도 진짜 숙련된 택시기사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 길을 모른대. 택시 한지 이제 몇 달 안 돼서 길을 모른대. 그래서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택시기사들은 정말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막 길도 다 외우고 막 그런 시험을 엄청나게 빡세게 보는 걸로 유명한데 요즘은 그런 얘기 없죠. 우버만 타고 영국에서 제가 우버밖에 안 타봤는데
우버만 타도 뭐, 그러니까 그게 무슨 택시였지? 그게 블루리본 택시였나? 막 그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그 택시 기사들 그 프라이드 개쩌는 거 있거든요. 전통적인 그 택시. 그런 게 아니고 우버 드라이버들은 그냥 경로 보고 가요. 내비 보고. 우리랑 똑같아. 이거 얼마나 좋아졌어. 숙련되지 않아도 그 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진입장벽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서점 뺑뺑이 제가 많이 돌았거든요.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원하는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동네 컴퓨터 가게 다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초딩 때 제 기억은 용산 전자상가 가서 소프트웨어 사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배송 같은 것도 되게 불편했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받을 수가 있고, 배달의민족에서 그 비마트 같은 거 쓰면은 30분, 40분, 50분 내에 이제 어떤 제품이 배달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막 옛날, 막 과거의 영광 얘기하는데, 근데 모든 게 잘 될 수는 없어요. 빈부격차 얘기는 제가 밑에서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세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내 취향에 원하는, 내가 화장품도 성분을 고를 수가 있어. 내가 아토피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그 유해 성분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어플들도 있고, 사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으면 유저들이 그거를 이제 피해버리죠. 그래버리니까 결국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곳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진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점점 좋아지겠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드라마로 배운 사람들은 뭐 성균관 스캔들의 뭐 로맨스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그건 진짜 전형적인 판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시대 노비 비율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40%에서 50% 사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거의 다 저 선에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신분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노비는 사고 파는 수준이거든요.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그러니까 정말 뭐 세종대왕이 훌륭하다 뭐 어쩐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미개한 시스템에서 살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되게 위인들이 있어도. 뭐 공자, 맹자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막 깨달음을 얻고 막 뛰어나다고 해도 그 시대 자체가 가진 한계점들 때문에 저는 그 시대가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가 훨씬 빈부격차가 심했죠. 양반들은 어떤 권력까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정치 청렴도 같은 경우는 뭐 옛날이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보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뭔가 해먹은 것 자체가 금방금방 걸리잖아요. 내부자들이 그 누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꽤 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더 안 걸렸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왕정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독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시대, 뭐 봉건제 시대,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다른 민족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자국민을 그렇게 많은 노예로 부리는 나라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주로 뭐 흑인들이나, 그런 어디 다른 곳에서 포로나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서양의 역사에서는 더 많은데, 굉장히 이거 미개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미개한 사회를 점점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전 좀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SNS로도 사귄 적도 있고, 뭐 정말 뭐 이것저것 알다 보면 한 다리 건너 서로 아니까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세상이 참 좋아지고 있어. 코로나만 해도 옛날에 전염병 돌면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대면으로 업무도 하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출근할 수 있고, 업무 사실 굉장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빈부격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가진 시대가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서두를 깔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 정치색이 있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 좀 미개한 문화가 뭔 게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심한 경우는 폭행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막 악플도 심하게 달고 막 그렇게 되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마치 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냐 이렇게 몰아간 적도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처럼 기숙사에서 사무실이었는데 군대처럼 하려는 형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후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뭔 후임이야 씨발. 그래서 나 우리 학과 선배도 아닐 뿐더러 선배라고 해도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지금 상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새 갑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갑질 이슈에서 과연 그 갑질 이슈에 대해서 정말 당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학창 시절에 선배니까 막 이렇게 갑질하는 선배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공대라서 좀 덜하긴 해요. 왜냐면 공대 사람들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 직업 자체가. 근데 뭐 어떤 감정선이 되게 강하고 이렇게 끌어주거나 이렇게 주관적 영역이 강한 예술 쪽이나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힘들게 하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 난 예술 쪽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알았어가지고.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근데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갑질하면은 그래도 사회 이슈라도 되지. 어쨌든 빈부격차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빈부격차라는 게 과거의 빈부격차는요. 부잣집 아들내미가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직업 테크를 타요. 그 옛날에는 고학력자가 별로 없어서 그만큼 쉽게 잘 됐어요. 그냥 프랑스 물을 먹고 오면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겠거니. 그래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더 좋은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기 쉬웠죠.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지만 90년대 여러분들이 그 수능 만점자 인터뷰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학력자에 대한 신격화가 오져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냥 대학 수학능 대단하긴 하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 근데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까 그랬죠. 기스타프 르봉이 말한 군중처럼 TV도 채널도 몇 개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입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채널에서 저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일단은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예전 의사보다 지금 의사가 사실은 그렇게 수익적으로는 예전 의사들은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비교해봤을 때 예전에는 진짜 확실히 고학력자가 돈을 잘 벌었어. 없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 잘함 또는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옴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 거임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은 보통은 이제 교육과 학력에 막 엄청나게 막 집착하고 목을 매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10대 부모님들 만났을 때 제가 그래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제부턴. 결국에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인데 지금 부모 세대 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되는 시대를 겪었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정말 연예인들도 옛날에는 딴따라 그랬지만 지금은 웬만한 중소기업에 진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재벌과의 결혼하기도 하고 그만큼 벌이도 좋고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새로운 직업들이 막 생기는 거야. 틱토커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이런 정말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고학력이 아니면 회사를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고학력이 딱 되면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40대, 50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드는 거 사실 전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세대 자체가 갈등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랑 지금 20대 시대랑 정말 경쟁률이 완전 다르거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지금 사람 못 구해서 문제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10대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아마 더 못 구해서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 못 구해가지고 난리치고 지금 수준은 이미 예견됐던 거죠. 출산율의 감소. 근데 지금 개발자 쪽에서만 이런 추세가 보이는데 이제
그 인구 통계학을 기반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사례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도 그냥 폐업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근데 기업이 바보가 아닌 게 고학력자들을 뽑아놨더니 사실 고학력이라는 게 뭐 이거를 되게 막 미화하거나 뭐 이상하게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선입견 없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필요한 거는 암기력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던 거야.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런 때는 그냥 암기력이 좋으면, 보통 암기력 좋으면은 다 좋아요. 공식도 외워서 푸니까. 그 수학은 사실 되게 창의적인 학문인데 그것도 외워서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암기력이 좋아야 돼. 근데 사실 요즘 검색이 되게 생활화되고 누구나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90년대 프라임은 그 당시는 내가 가진 지식이 결국엔,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완전 달라요. 부자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그 당시에는 개개인이 자기가 컴퓨터만큼 지식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어떤 그 남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던 시대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는 컴퓨터를 들고 있는 시대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늘 택시 타고 왔죠. 택시 타고 오는데 우버가 할인하더라고 20%. 그래서 내가 또 우버를 잘 써줬는데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뭐 현대자동차는 2025년부터 전기자동차만 생산해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 이랬겠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또 이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제너시스라는 모델만, 그 전기 모델만 2025년부터 생산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뭐 많이 늘고는 있어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제 아직 서울은 내연기관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20% 정도만 이제 그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주차 자리를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짓고 있다는 건 뭐 주택이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차츰차츰 늘린다는 건데, 고급 모델인 제너시스 모델만 그렇게 한다는 걸 가지고 마치 전체가 다 그러느냐, 현대 기아 자동차 그런 막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50대 넘으셨어. 그래서 내가 난 잘 모르니까 그럼 검색을 해보자. 검색을 했죠. 검색 딱 하는 순간 제너시스만 그런데요 아저씨.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래. 막 빽빽거리면서 아니래. 제가 그러면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어떤 기자님이 이런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어떤 기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무것도 전체 생산이 그렇게 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 증명된 게 없다고 제가 그 아는 분이랑 얘기하면서 가는데, 옆에 약사 여자분이 그걸 딱 들으시더니 아니에요. MSG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그런 논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사분이 그러시니까 쫄았잖아. 역시 약사분은 뭔가 다르시구나 했지만, 이제 바로 그 앞에서 검색을 하면 그래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하고서 검색해봤더니 그 알러지 학회에서 그 해에 굉장히 한 1년 전에 이미 그 MSG 유해성에 대해서 이제 그 증명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걸 바로 옆에서 읽어드렸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되게 많았었고, 막 이렇게 결국 이제 정보화 사회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만 가진 전문가의 정보들을 지금은 검색 하나로 금방금방 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게 전문가가 사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서도 항상 이제 결과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암만 그 선생님이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내 학생들 잘 가르쳐요, 성장 잘 시켜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결과를 그래서 항상 증명하는 거예요. 조만간 또 이제 지금 수상을 해서 1등상을 수상한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저희가 학생들 자체는 많지 않아도 정말 대회 나가면은 거의 한 8, 90% 확률로 상을 무조건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될 수 있었던, 상을 타든지 아니면 되게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는 편인데, 뭐 순위가 되게 높았다든지 뭐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한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꽤 유의미한 결과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보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말이 틀린 말이거나 또는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혼자 뇌피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감정이 앞서고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성이 예전부터 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의 강한 색을 입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또는 우리 가족이란 이런 이렇게 서로 아예 집단 자체가 다른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또는 뭐 우리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내 것인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 집단주의적 나라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저희가 메일로 이제 뭐 컨텐츠를 많이 다루진 않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얘기가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조별 과제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고, 조별 과제 잔혹사 같이 막 그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하는 게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취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죠. 지금의 빈부격차는요,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 유학 비용이 옛날에는 정말 천문학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빈부격차가 나면, 그러니까 미국 환율 자체가 달랐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가 10년 동안에요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성장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스페인 GDP, 스페인이 제가 되게 스페인 GDP라고 검색을 한 건데, 지금 1980년대만 해도 GDP 자체가 1인당 GDP로 제가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그게 가장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지금 1인당 GDP가 지금 현재가 지금 2020년에 지금 얼마냐? 영국이 20백 1000만 4만 달러, 프랑스가 38,600달러, 스페인이 27,000달러예요. 옛날에 세계를 호령하던 스페인이. 그러니까 27,000달러 잘 보세요. 근데 지금 2020년만 해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그 이후에 터졌고, 지금 2020년도만 해도 약 20년만 해도 그러니까 2만 불에서 15만 불에서 그러니까 15,000불에서 한 28,000불까지 세 개 나라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5,000에서 그러니까 28,000불, 그리고 현재는 4만 불, 27,000에서 4만 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국이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한국의 1인당 GDP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이 31,000달러예요. 31,000달러.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4만 달러인데 2020년도만 해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8,000달러, 8,200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스페인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4,000 정도였죠. 14,700, 14,700에서 27,000불이 됐고, 지금 우리는 8,200불에서 지금 31,400불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몇 배야. 이거 주식을 치면 개떡상이죠, 진짜.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한 지금 성장을 하면서 예전에 금수저들이 가진 그 파괴력보다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게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유학을 막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유학 갔다 온다고 해도 제가 부잣집을 과외하면서 제 이런 생각들이 다 바뀌었다니까. 유학 갔다 온다고 편하지 않아요. 막 되게 꿀빨 줄 아는데 그건 진짜 남의 노력을 정말 폄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진짜 멍청한 생각이고 실제 유학 갔다 와서도 굉장히 회사 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력으로 증명을 못하면 위로 못 올라가요.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제 나름대로 40-50개는 도시 다녀본 것 같은데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를 부자로 인식해요. 그래서 물가도 어마어마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실제로 막 정말 과일 같은 것만 해도 엄청 비싼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과일값 보고 경악을 한대잖아. 진짜 그래요. 일본이랑 제가 일본 솔직히 그건 과일이 진짜 비싸. 우리나라가 미친듯이 비싸요.
그거를 제가 미국 마트랑 영국 마트랑 대형마트는 한 번씩 다 가보거든. 근데 가보면 정말 싸요. 우리나라 진짜 2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3분의 1? 정말 좋은 과일을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근데 외식 물가가 좀 싼 편이고, 외식 물가 같은 걸 빼고 일반 마트 장 보는 게 되게 비싸요. 우리는 되게 특이해. 아무튼 그래서 독일 경우는 학비도 무료고, 그리고 요즘은 유학만 간다고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재밌는 게 제 친구만 해도 국내 최상위 대학 박사학위 딴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수예요. 교수가 빨리 됐는데 6, 7개월 걸렸대요. 근데 이게 엄청 빠른 거라는 거예요. 구직 기간 6, 7개월이 빠르다고? 나 그냥 교수를 잘 모르니까. 자기 동기들 지금 3년, 4년 지났는데도 교수 자리 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만 나오면 그냥 되던 시기야. 그때는 그때 사실 금수저 론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런 차이를 가지고 금수저 론이 생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금수저가 부러워. 나도 존나 부러워. 근데 걔네가 그렇게 잘 사는 거는 걔네 부모님 노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는 게 그 사람의 목표였겠지. 그래서 아이들은 꿀을 빨겠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부당한 걸까?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뭐 고기 먹으면, 그 사람들이 김치 먹을 거를 고기 먹으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건가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금수저는 금수저라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우리는. 쟤는 뭐 능력도 없는데 부모님 버프 받고 그냥 무능한 애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회적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부럽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왜 비교를 하려면 왜 이렇게 너무 잘난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해? 그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진짜 0.001%도 안 될걸? 그 정도의 막 정말 너무 뭘 하든 다 잘난 사람들은. 애초에 불공평한 게 세상이에요. 공평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지금 가진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잘 찾아가는 게 핵심이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 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에 불만 존나 많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옆에 두면은 결국엔 같이 밥 먹고 이러면은 같이 욕을 해줘야 돼. 그게 솔직히 무슨 짓이야. 난 불만이 없는데 회사에 그런갑다 하는데 졸라 막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과의 공감이 쌓이다 보면 나도 불만이 별로 없었는데 회사가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쥐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절대 안 나가고 어쩔 수 없이 눈물에 일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나는 일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돈 쓸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대출 때문에 한다. 그런 거지. 그 대출 받은 거 다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잖아. 결국에는 인생은 선택을 다 본인들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내가 그나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천재지변 같은 거. 갑자기 지나가는데 벼락을 맞았어. 이런 거면은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극소수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딱 두고서 그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게 알게 뭐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안 돼봤으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초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훨씬 세금을 많이 물리는 그런 정책도 막 펼치고 있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들 거 다 뺏고 사유재산 인정 안 하고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중국이랑 그 복지국가로 유명한 데 되잖아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성공했던가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문제를 알고 부분적인 자본주의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거야 지금 중국은. 그 누구보다 자본을 좋아하죠. 결국엔 되게 이렇게 독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체제, 그 이상에서 나오는 그 누군가를 뺏어서 뭔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이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시기 질투랑 감정적인 걸로 상대방의 무언가를 막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의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막 부자들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삶을 그렇게 엿볼 수가 있잖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거나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더 부자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전 부자는 아니고 그냥 뭐 돈을 좀 잘 버는 전문직 정도겠죠. 저의 수준은. 근데 이제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전문가의 생각이나 주식 전문가의 생각이나 금융 전문가의 생각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이 관심사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저는 8,000명 정도나 8,000명 정도가 넘는 분들의 지금 제 채널 지금 이 팀노바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쨌든 제가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 영향력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팀노바 예전 같으면은 어떤 학원에서 뭐 연봉을 4,500, 5,000으로 보냈다 하면 저기는 무조건 사기일 거야. 아니면은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봐봐요. 제 철학이나 생각들을 정말 블로그부터 정말 많은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마케팅 비용 같은 거 쓴 적도 없어요.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케팅 안 썼는데 그냥 내가 쓴 글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와주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거 되게 사람들이 되게 내가 가진 철학을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더 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교육 쪽에 생각은 꾸준히 있었으나 이게 완전 주업은 아니었거든. 교육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50% 이상의 비율을 주면서 교육은 그 좀 소수로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제대로 가르치나 대신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교육 쪽이 되게 커져 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인 개발도 하고 제가 공부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옛날에만 해도 주식 투자만 봐도요 개미들이 공부 안 하고 정보가 늦어서 조 터졌어요. 근데 지금요 물론 이제 기간보다는 정보가 좀 느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만 그 정보를 독점하면 그것도 불법이 되죠. 현재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으로 어떤 특정 알림이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막 알려주는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사실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이 있죠. 그런 것도 개발자가 자기가 맘만 먹으면 크롤링 해가지고 특정 기사가 딱 떴을 때 특정 키워드 기사가 떴을 때 내한테 알림을 보내줘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자동으로 거래도 다 가능하고 근데 그런 게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개발만 자기가 할 줄 알면. 그래서 막 예전에 뭐 게임스탑 사태 같은 경우나 뭐였었지?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죠. 실제로 뭐 헤지펀드가 정말 막 기법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동산 자체가 겁나 올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빈부격차랑 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오른 거를 부자들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문제긴 한데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양심에 걸고 얘기를 해봐야죠. 서울의 금싸라기 땅에 집이 없는 게 제일 불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나도 불만이야.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지. 사실 그게 불공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집을 다 하나씩 줘요. 하모니카 집이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모니카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면 개노답이에요 진짜. 북한이 이런 집 주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한다기보단 실용성이 없어서 싫은 거야. 저는 결과지향주의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좋아졌나를 보는데 이렇게 하모니카 집 밑에가 비 오면은 이렇게 막 물도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다 그래요.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거든요. 제가 자본주의 사회를 해석하려면 그 다른 그 정책을 펼친 곳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집 줬다고 주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다고. 대동강변에 그 특급 아파트는 간부들 주고 그러니까 망하지. 근데 이거 북한이 잘못해서 이게 보면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굉장히 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이 아름다우니까 부자들 다 이렇게 두드려 패고 걔네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서 쓰자. 처음에는 좋았겠지. 근데 인간이 아니 자기 자식 한 명만 해더라도 남들보다 똑같이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훨씬 더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욕심이란 게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타고난 그런 어떤 성향 자체가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마음만 편한 거야 일단. 그리고 웃긴 건 여기서도 대동강만 아파트 이런 거 보면 대동강변에 있는 아파트는요
난리 나요. 아까 하모니카 집을 하나 줬다고 집을 줬다고 하는 거야. 이래요.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더라. 생각보다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여기에 디테일에 대한 얘기는 되게 웃긴 게 되게 많긴 한데, 뭐 만들다 만 것도 있고 실패한 초고층 빌딩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하모니카 집보다 훨씬 좋잖아. 그 저기 뭐 그 말도 안 되는데 주고서 너도 집 하나 줬으니까 공평한 거야.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실 서울에 말고 다른 데로 많이 이제 가서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는 정부가 좀 잘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서울에 뭐 주거 공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저는 그냥 뭐 월세 내고 사는 건데 좀 아쉽긴 하죠. 좀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으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매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이고, 주식을 보든 부동산 가격을 보든 어떤 거든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엄청나게 예전처럼 뭐 진짜 삶 자체가 너무너무 다르고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아예 돈이 없으면 유학 자체를 못 갔다면, 지금은 정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학력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죠. 제가 개발자들을 4,500, 5,000으로 만들면서 보내면서 정말 이 친구가 학력이 다르니까 어떤 뭔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완전 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냐 물어본다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차가 컸어요. 실제로 거의 없어요. 개발자는요, 예전보다 더 학력 안 보는 추세고요. 실력 상타 치면 그냥 다 바르고 사는 게 개발자 인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제가 그 졸업시킨 친구들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노력을 꾸준히 해준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졸업시키는 시점에 이미 카카오랑 네이버 연봉으로 보낸 친구들이 올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4,500 이상이면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이 받아요. 그 어떤 특급 제일 최상위권이랑 팀노바를 자꾸 비교하는데, 당신이 중소기업을 카카오 연봉으로 가봐. 그게 쉽나? 신입인데. 그렇게 만들 수도 없으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남이 열심히 해놓은 걸 평가를 하냐고. 아무튼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안 좋은 것만 보고 불편한 것만 주구장창 찾기 시작하면 원래 세상이 개노답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다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진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정말 유학을 안 가더라도 내가 영어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진짜 국내파 출신인데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심지어 미국에 갔는데 LA 한인타운에만 있어가지고 정말 영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봤고, 난 진짜 그런 사람도 없어.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안 믿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미국에, 실제 내가 아는 분이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집이 좀 살아서. 갔다 왔는데 존나 팽팽히 놀았겠지. 그래서 논 것 같아. 근데 한국 와서는 자기 학력이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남 대치동에서 그 과외를 했었나봐. 그때 좀 잘 됐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 좀 이렇게 변두리로 한번 가게 되고,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좀 약간 애매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기도 저 끝에권으로 가서 이제 뭐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 선생인데 그거 어쩌다가 뽀록이 났냐면, 아는 형인데 같이 여행을 갔대. 미국을 갔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영어 해줄 줄 알았는데 영어를 너무 못하더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학력은 어찌어찌 땄는데, 그 엄청 좋은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유학 갔다 왔으면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잖아. 근데 거기서 별로 노력 안 해서 그냥 걔 노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못하는 영어 강사인 졸라 웃겨.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수능 영어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능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내가 그래서 수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고 학교 다닐 때. 근데 그걸로 사람의 어떤 결 자체가 결정되는 게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고졸들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뭐 좋은 학교가 아닌 친구들의, 명문대가 아닌 친구들이 와도 전 그들이 정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정말 고졸인데도 정말 잘하는 친구 많이 보고 정말 성실하고 잘하는 친구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합리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저는 그런 거를 그냥 깨준 거예요. 중소기업은 개똥이고 조소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연봉 5천으로 보내주고 카카오 연봉 딱 받아주고 대표님들 너무 괜찮고 심지어 카카오 가봐라. 당신들이 대표랑 마주칠 일이 어딨어. 임원들이랑 마주치기도 힘들걸.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막 프리토킹하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 바쁘니까. 일개 직원이 힘들겠어. 신입 직원이 하겠어. 근데 우리는 면접 때부터 대표님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을 평가하고 나 이 대표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릇이 달라져요. 그 어떤 비즈니스라는 게 큰 규모의 회사들은 큰 비즈니스지만 작은 규모라고 해서 그 부품들은 작겠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크기가 작다고 해도. 똑같이 세금 물고 똑같이 법인 내면은 법인 세금의 세율에 맞춰서 계산 똑같이 정산 다 하고 다 해요. 저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본주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 자본주의에서는 사업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본주의에서 세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큰 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로자로만 계속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내 입장만 생각해. 그래서 그 사장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장들 맨날 노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왜 돈 버는지 모르겠고 그냥 꿀 빠는 것 같잖아. 그럼 본인이 해봐. 그게 쉽나. 생각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게 세상이에요 지금. 저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까지 다 해봤잖아요. 하면서 진짜 개인 사업자였다가 그리고 법인 사업자까지 다 해봤는데 정말 그 법도 이제 그 규모에 따라 다르고 정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니까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좋죠. 다만 제가 혐오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만족주의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중소기업에 갔어. 그거 본인 문제예요. 근데 자긴 재능이 없었대. 아니 코딩에 대한 재능은 뭔데 도대체? 자기는 머리가 무식하대. 암기를 잘 못해서 대학 좀 못 간 게 무식한 거야? 나도 암기력 안 좋아요. 암기력 안 좋아서 그랬지만 저는 지금 봐봐요. 저는 똑똑하잖아요. 왜 똑똑한지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가르친 친구들 다 고연봉으로 갔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대표가 똑똑해서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닐까요?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로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만드세요. 사실 제가 졸라 똑똑해. 내가 지금 서울대 박사 막 진짜 하버드에 뭐 박사 학위 3개 갖고 있으면 뭐해. 내가 가르친 친구들이 고연봉으로 못 가면 의미 없잖아. 그래요. 학원 선생이랑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끔은 사람들이 간판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지. 그 간판이라는 게 물론 이제 명문대를 나온 친구들이 성실할 확률이 더 높죠. 어쨌든 공부 양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니까. 하지만 실무에서 그게 절대적이었으면 지금 기업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 아직 옛날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어서 개발자를 저 명문대로 다시 수능을 다시 볼까 이런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의미 없죠. 요즘은 오히려 그럴 시간에 수능 1년 공부할 시간에 코딩 1년 개빡세게 하는 게 훨씬 낫죠. 대학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내가 무슨 명문대 나온 사람이 나 디지털 대학교 나왔어요. 누구나 갈 수 있죠. 내 동기들 아줌마 아저씨도 졸라 많았어. 근데 일단 팀노바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 잘하니까. 그 내 배경에 대해서 난 숨기지 않아. 난 대놓고 뭐 어디다 다 써놓거든. 나 이미 홈페이지 프로필에 다 써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아 결국에는 어딜 나왔든 저 사람이 교육을 잘하는구나. 이게 핵심이거든.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로 얼마든지 뜰 수 있고 기회가 더 많아졌고 예전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TV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뜨기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진짜 자기가 잘하는 거 소소하게 내가 잘 보는 거 뭐 이렇게 옷 리폼하는 거 저 옷을 좋아해가지고 옷 리폼하는 어떤 아줌마가 그냥 얼굴도 안 나와요. 그냥 손만 이렇게 드르륵 해가지고 특정 어떤 제품을 리폼하는 영상 올리는데 그런 사람도 구독자가 40만이래요. 요즘은 약사들도 하고 자기가 그 어떤 특정 무언가를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소소하게 올리면
그렇게 좋아지는 세상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진짜 이제는 자기가 어떤 특정 뭐 글 쓴 것들을 뭐 레터를 통해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돈 받고 구독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플랫폼 가진 사람보다 플랫폼 그 개개인의 돌아가는 수익도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비즈니스가 그러잖아요. 한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개를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 세상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좀 더 합리적이고 시간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계속 불만만 찾고 내가 정말 모든 안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계산하고 걱정 땡겨서 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자살할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 그럴 거 아니면은 사실은 애초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리석은 거고, 일단 태어나긴 했으니까 살아봐야지. 해볼 거 다 해봐야지. 사실 뭐 정말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면은 진짜 깡으로 한번 버텨봐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진짜 또라이 같은 짓도 많이 할 수 있잖아. 뭔가 하고 죽어야지. 악착같이.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울증에 걸리면은 굉장히 머리가 힘들거든요. 기본 제가 옛날에 어떤 논문에서 봤을 때 한 70% 정도가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말들이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우울증에 관련해서 저도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몇 번 우울증의 기간들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약도 먹은 적도 많았고,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을 때도 너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사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그냥 뭐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이 평가해 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들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빈부격차는 상대적인 거고요. 정말 저 부자가 많아졌어. 근데 내가 계속 그지야. 그럼 나도 부자가 되면 되지. 이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명수가 많든 적든 그냥 내 기분 탓이잖아, 그건. 저 사람이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안 되겠어? TV를 봤더니 지드래곤은 막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걸 막 봤더라. 지드래곤은 샤넬의 VIP더라.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허탈감 느껴요? 그게 난 너무 골 때리는 게, 지드래곤이니까 대우 받는 거죠. 뭘 그렇게까지 원해. 그리고 지드래곤이 아니야, 내가. 그러면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그지 같아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걸 극복할 방법을 그냥 내 상대적으로 찾으면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통계들 봐도 뭐 월 수익 1,000만 원까지는 행복도가 상승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구하라나 정말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정말 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돈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왜 삶을 포기했겠어요. 결국엔 그거는 진짜 이 행복과 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니콘을 쫓는 거야. 내가 돈이 많아지면 무조건 행복해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렇게 쫓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재벌들이 우리보다 진짜 막 한 5천만 배 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재벌 가에서도 사실 은근히 사건 사고가 많아요. 실제로 삼성가의 막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거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너무 빈부격차, 근데 나는 쟤네가 잘 사는데 내가 안 할 건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인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알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너무 힘들죠. 근데 저도 그런 시기를 20대 때 정말 많이 겪었는데,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옛날에는 진짜 가난하면 달동네에서 전화도 막 사람들 만나는 사람의 종류, 결이나 이런 게 완전 다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독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생각들, 좋은 강연들 이런 거 무료로 유튜브에서 광고만 봐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인스타그램도 요새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컨텐츠 뭐 세상에 뭐 놀러 다닐 만한 곳 좋은 곳들 그런 곳들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딨어. 오히려 지능이 퇴화될 것 같을 정도로 정보를 다 이제 짜깁기 해서 주는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아니면 그런 거라도 해봐요 뭐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보고서 정말 세상은 불공평해. 이거는 개똥이야. 난 이런 데서 살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개노답이에요.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코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한 100가지를 만들어 와.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하나하나가 사실 다들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가 못할 확률 그리고 되게 커뮤니티 되게 어두운 글들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내 동기는 존나 잘하는데 나는 진짜 못한대. 보면은 걔는 방법이 좋아 동기는 그것도 재능이래. 내가 그 코드 알고리즘 복잡한 거 짤 때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한 거 짤 때 주석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고 짜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걔랑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니야. 거기 댓글에도 그런 거 써있더라고. 자기 동기 중에 되게 잘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말하던 식으로 하더래. 노프 팀장님이 얘기하던 식으로. 그래서 그거 보고도 자기도 소름 돋았다고. 근데 알았잖아. 그럼 해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은 실행으로 잘 안 옮긴대요. 머리가 똑똑해도. 저는 학생들 보면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능 자체가 높은 친구도 있고 그냥 상식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왜 나이를 먹어도 왜 저렇게 할까 해보면 거의 실행에서 항상 문제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아니고에 보다 그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게 훨씬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저는 절대 여러분들 진짜 가족이 아닌 이상은 그걸 감내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란 게 전파되거든요. 어두운 애들이랑 내가 옛날에 많이 놀아봤는데 나까지 어두워져. 근데 제가 나름 파이팅하는 성격이긴 한데 진짜 개노답이에요. 뭐만 하면은 결론이 되게 축축 처지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너무 두지 마세요. 오히려 요즘은 내 인간관계를 유튜브 구독이나 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제가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둬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우주에서 전파를 쏴줘서 너를 성공하게 한다. 난 사실 처음에 이런 거 다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실제로 전파를 쏴주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초능력의 영역은 애초에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평범해 보이는 친구가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코딩을 해서 특정 과제를 통과해서 요 정도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저게 가능하구나.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지를 알고 이게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팀노바에서 그런 시너지가 잘 나요. 그 시너지를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2년 가까이 들이다 보면 이제 웬만한 회사에서 웬만한 진짜 과장급 연봉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팀노바의 결인 거예요. 이게 스타일이고 팀노바 감성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성공시키는 게 내 취향인 거고 대기업의 그 전형 막 3개월씩 기다리면서 그렇게 전형하면서 5천 받는 것보다 그냥 중소기업의 대표님 딱 만나고 당당하게 1대1로 이 회사의 그 어떤 비전, 생각,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 당당하게 물어보고 뭐 떨어지면 어차피 붙은 데 많으니까 딴 데 가고 이런 애티튜드 자체가 저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투영해서 만든 커리큘럼이라고요. 그게 이제 생길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진짜 실력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요즘 사회는. 근데 이게 정말 나쁜 걸까? 아니 좋은 사회죠. 실력자가 살아남는 사회인데 안 그래요? 물론 제가 마케팅 능력이나 그 커뮤니티에 대단하신 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제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은 없고 그들은 이미 고연봉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걔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죠.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바뀌는 거야. 아까 택시기사랑 똑같아요. 여기 중앙일보에 제너시스만 2025년에 생산된다는 기사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3개의 언론사에 되게 있다. 근데 기사님 그거 말씀하신 게 맞냐? 맞대. 자기가 봤대. 그거 어디서 봤냐? 아무리 찾아도 없다. 5분 찾았거든. 맞대. 무조건.
뭐 현대 대표가 와서 얘기를 했대. 정의선 대표가 그분이 얘기했나 보죠. 제너시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네시스 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했다고 나오는데요. 제너시스인데요. 아 몰라. 아몰랑이야. 그냥 무조건 맞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러니까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은 그냥 부정적이어야만 하는 거야. 결론을 딱 지어놓고 시작하니까. 그 현실이라는 거를 직시하는 능력, 자아 성찰 능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회를 잡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죠. 의외로 부자들 보면,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옛날에 그런 느낌이 많았어. 어떤 뭔가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진 어떤 일반적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편협한 시각으로 뭔가를 강하게 믿어버리면 그 어떻게 안 바뀌어요.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제너시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 모든 현대자동차가 무조건 2025년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되게 웃겼던 게, 근데 이게 이치가 안 맞는 게, 지금 2021년이고 이제 2022년 딱 되는데 3년 뒤에 내연 기간을 갑자기 끊는다고. 그 많은 주유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전기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실은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에서 가스 수입 졸라게 하는데 가스차도 뭐 이제 뭐 허용하고 개인이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런 시대에 너무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럼 다른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나 수소차가 많아지는 거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은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렇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든 싸워서 막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읽어주고, 자기가 계속 고집 부리면 그냥 인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딱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수준, 그런 게 스타일이 되더라. 그냥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딱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그러면은 다르구나. 하긴 내가 뭐 저 아저씨 설득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팀노바 이런 채널 운영할 때도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네, 이래요. 굳이 뭐 이렇게 구독해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이득을 준다고. 그냥 볼 사람만 보는 거지. 그냥 봐주시는 분들은 감사하지. 근데 별로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취향으로 뭔가 그 특정 채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졸라 웃기고,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뭘 알며, 팀노바에 대해서 뭘 알고, IT 업계에서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나는 내가 최고라고 자부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내가 이걸 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내가 미국에서 이런 결과 냈으면은 더 난리 났을 거예요. 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곳에서는 최강의 결과를 내고 있죠. 실제 아웃풋이며, 실제 대회 실적이며,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그 친구들도 정말 얼마나 멋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오고 그 다루는 수준 자체가 되게 높을 때 저는 그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거 불만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제가 이제 배운 깨달은 한 2년 전부터 깨달은 거고, 저도 가능하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려고 해요. 세상에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통계나 팩트나 아니면은 현실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현 상황을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게 그거야. 그래서 도대체 좋았던 사회는 언젠데, 부동산이 되게 싸던 시절? 그때는 그래, 오를 줄 알고 보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1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있는 주식이 현재 가격보다 10배가 올랐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두세 배는 최소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보통은 이제 그런 정도의 성장을 역사적으로 해왔으니까. 근데 그 당시 10년 지나면 그 생각하겠죠. 예전에 주식을 샀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주식을 봤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 LC소프트 주식 봐라, 엄청 올랐네. 컴투스 엄청 올랐네. 그때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에 조금씩 풀리던 시기였거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개떡상했고, 그때는 주식이 없었나,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웃긴 거지. 주식이 심지어 이제는 코인처럼 0.1개 이런 단위로도 살 수 있게 한다고, 슬라이스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발표도 됐고. 그러니까 특정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뭘 하든지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거 갖고 무조건 세상은 불공평하고 세상은 힘들고 헬조선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그래도 요새 헬조선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확실히 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향하는 삶은 뭐고 내가 디지털 노마드적 삶을 사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적게 있더라도 정말 파이어족처럼 사는 건지. 근데 파이어족들 보면 자산에 눈이 확 뜨여가지고 파이어족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겁나 열심히 살아. 내가 본 파이어족들은 겁나 열심히 살아요. 재테크도 되게 빠르게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빠르게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싶으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관심을 가져버린 거야. 오히려 게을러 터진 사람들이 답이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대부분 열심히는 좋은 방향의 어떤 그 엔진 같은 역할이야,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는 당연히 하는 거고 좋은 방향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선택이 일단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암만 지금 회사 생활 열심히 해봤자 애초에 그 여기 이 회사 자체의 선택이 잘못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냥 개꼰대로 알고. 우리 옛날에 우리 매형이 8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연봉을 그러니까 1년도 안 올려줬어. 8년 전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야. 그 회사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열심히 한 사람들 연봉 절대 안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패러다임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일을 열심히 안 해도는 웬만하면 경력이 오르면 올려주는데, 그래서 그 매형이 지금 아예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데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안 믿기죠. 그런 회사는 애초에 손절을 직전 진작했어야지. 그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열심히 매형도 되게 열심히 사셨고. 근데 그게 그 이후로는 이제는 자기가 하는 만큼 이제 점점 이렇게 올려주는 곳에 이제 가셨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됐죠.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고 아니고 되게 빠른 스타일이라.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게을러 터진 사람들 뭐 본인의 선택이면은 뭐 그거 굉장히 존중하고 멋진 인생을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열등감 생기고 막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막 잘 되고 나만 그지 같고 막 이래가지고 싫으면 그냥 태도 자체를 바꾸라 이거죠. 그리고 쉽게 다 하는 것 같아도 쉬운 사람 별로 없어요. 암기력이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장애 수준으로 타고난 사람 있더라. 한 번 들으면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암기력 최고죠. 그래서 외국인이 말하는 거 한 번만 들으면 그대로 다 쓸 수 있겠죠. 기억 속에 다 남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끔찍한 기억들도 안 잊히는 거야. 끔찍한 소리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미친 암기력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존나게 찾아 막.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냥 같은 코드나 한번 짜보자고. 뭐 회사가 어쩌저쩌고 막 중요하지 않거든. 이게 뭐 엄청 복잡한 프로그램 짜서 그러면 뭐 말도 안 하겠는데, 기초는 사실 취미로도 할 수 있어요. 기초 정도면 좀 힘들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근데 시간 투자만 하면 보통 되게끔 만들어 놓거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도 방법을 안 써요. 질문가라고 해도 안 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안 되는 머리로 안 되는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래. 자기가 안 해? 몇 번 해보면 알지 않나? 내가 이게 그렇게 쉽게 쓱쓱 되는 게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 상주시키고, 뭐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수업 때 상담한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거부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도 기다려가지고 다 상담해줘요. 꼼꼼하게. 제가 수업이 11시에 끝났는데 상담해주다가 새벽 1, 2시까지 막 2, 3시간 수업만큼 상담해준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도와줘요. 근데 솔직히 어떤 선생님들이 선생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시간이 2배 걸리든 3배 걸리든 다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처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황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지, 그냥 안 될 이유만 주구장창 찾는 사람들은 애초에 답이 없어. 그래서 긍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시크릿이란 책을 되게 처음에 볼 땐 판타지 소설처럼 읽었는데, 제가 맨 처음 10년 전에 봤을 땐 그랬는데,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내가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호감 있게 느낄 것이고 같이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을 할 것이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더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부자들이 그 비싼 회원권 막 끊어가면서 새로 생긴 막 그런 조선 팰리스 막 이런 호텔들 뭐 연회비가 뭐 1억이 넘고 막 더 비싸지고 막 웃돈 받고 없어서 못 팔고 이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좋은 아파트를 가려고 하니까 부자들끼리 뭉치기가 좋거든요. 근데 부자들이라고 아무랑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제가 부잣집 과외를 되게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그, 잘났다는 저 타워팰리스의 제자가 한 3, 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타워팰리스도 비싸진 거 엄청 비싸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비쌌거든요. 11년 전, 2년 전 제가 제자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그때 본 부자들은요, 제가 가진 게 없죠. 저는 사실 그냥 회사원이었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 자기 자식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되게 잘해줘요. 계산적으로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자식이래. 아무튼 자기 자식이 저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하면 엄청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 같이 밥 먹고 이제 잘 알고 지내고 그것도 인연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가 밀어냈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오히려 같이 밥도 먹고 싶어 하시고 막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그렇게 인연이 되면 사실은 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재산이 많고를 떠나서 이제 괜찮으면 알아둬도 나쁠 게 없거든.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자기가 저 사람을 좀 이용할 수 있겠다 싶다. 이게 이렇게 이용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 사람 뭔가 뛰어나지. 저 사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 본능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엄청 친해지려고 해요. 제가 1km를 만들고 결국에는 1km 만들고 그 만든 회사에서 있을 때 너무 바빠가지고 훈련소를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직을 한 곳에서 훈련소를 갔는데 제가 예전 직장에서 만들었던 게 그거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 이제 훈련소에 있는 병역특례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친하게 지내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팅 어플에 그 뭐 이렇게 나중에 계정 좀 어떻게 뭐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해준 건 없었지만 그냥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좀 뭐 자랑할 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워낙에 그 당시에는 그 어플이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나 그거 만든 형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뛰어난 게 핵심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인맥 관리하고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일 묵묵히 그거 잘하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부는 따라오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들과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랑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 나갈 만큼 내가 구체화된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서민처럼 살고 이런 것도 괜찮은 삶이에요. 자신이 그걸 선택을 했고 그게 지향하는 삶이라면 정말 응원하고 그 멋진 삶이라 생각해요. 다만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나는 좀 더 화려하고 또는 좀 풍족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빼어난 좀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겪은 사람이고 저도 되게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뭐만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어떤 그러니까 잘 될 거라 생각하서 사건 터지면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스탠스는 올라가서 생각보다 인생이 그렇게 막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를 좀 더 하셔서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진 그런 특징을 본 그런 책들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참 잘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실제로는 좀 행동을 좀 덜 하는 편이긴 한데 이 행동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 균형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만 좀 돼도 생각하는 그것만 좀 바꿔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효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도 훨씬 좋아졌죠. 작년보다 제가 올해 많이 긍정적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학생들이 연봉이 확 올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지니까 일도 더 재밌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결과도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부익부 빈익빈처럼 잘하는 개발자가 더 잘해지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불만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물론 그거를 그 불평불만이 있는 거를 그냥 감내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죠. 또는 내가 지금 고치지 못한다면 이걸 고쳤으면 좋겠음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저는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보통 많이 물어봐요. 뭐 편안한 뭐 그 잠자리 되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불만 있는 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다 해줘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하거든. 그래서 뭐 그 예전에 료칸에서 일했던 알바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일본 사람들은 비싼 돈 내면 비싼 돈 낸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 피드백들 같은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싼 호텔을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제가 받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럴 거면은 누가 뭐 좋은 호텔을 가요. 그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너무 싼 마이 같고 그러면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간 만큼 저도 가서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될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고객이 앞에 서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에스코트를 좀 해준다든지 당연히 이제 자리를 안내해주고 이런 거는 필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접근을 보여준다든지 마치 동네 분식집 아줌마들과 편하게 하듯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비싼 돈 주고 갈 필요가 없죠. 분식집 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오늘 막 정장 딱 입고 이제 맛있게 스테이크 먹으러 고급스러운데 비싼 돈 주고 갈라 그러는데 막 그거에 그 금액 대비 안 맞으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떠들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세상에 이제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뭐 부자 되고 싶고 그리고 저도 막 불만 많아요. 사실은 뭐 지금 보면 마케팅 되게 잘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히 빠른 시일 내에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딱 개발자 빨리 만들어줘. 2개월만 해줄게, 3개월만 해줄게, 4개월만 해줄게, 5개월만 해줄게, 6개월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교육기관이 많고 그게 먹혀. 그런 교육기관이 돈 잘 벌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학생들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이 친구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을 하려면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성장을 엄청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성장이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리고 다루는 기술들도 엄청 고난이도 기술로 가고 그러니까 연봉 5천으로 그냥 가죠. 중소기업에. 근데 이게 고난이도로 갈수록 나는 더 정신 없어지거든. 근데 기초 막 몇 개월 가르치는 거는 커리큘럼 이렇게 많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틀 적당히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로 들어갈 수준만 적당히 가르치면 돼. 난 교육자니까 알지. 그래서 기초 커리큘럼은 저희가 많이 안 바뀌어요. 저희도 뻔하니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건 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계속 가르쳐서 이제 찍어내는 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 하이엔드 교육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엔 장기적으로 강사가 도태돼요. 그런 교육만 하다 보면 수준 있는 거를 꾸준히 봐버릇해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고난이도 수업을 하고 그 대신에 연봉을 높게 갈 수 있게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코딩도 습관적으로 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그 기술 아키텍처도 제가 쉬는 날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연봉을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많이 성장했어요. 찜노바에서 강사하면서 내가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알던 것들도 많이 구체화시켰고 학생들에게 때로는 학생들이 또 공부를 또 빡세게 하는 친구들은 또 저보다 잘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런 걸로 배울 때도 많고 그러면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거죠. 저는 또 그거에서 생각할 부분을 좀 알려주고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아무런 컨텐츠를 만들면은 사연이나 스토리나 다른 사람들이 궁금할 게 없는데 그 사람 유튜브를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노잼인 애가 뭐 그거 해봤자 무슨 의미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잼으로 살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도전하면서 긍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인생이 재밌더라.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공정한 사회가 도대체 뭘까? 제 생각을 해보면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공정한 사회가 될 거고 그런 사회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가난하거나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이런 걸로 사람이 어떤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세상이 생기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공평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조선시대 옛날이면 더 심했죠. 좋은 집안 아니고 옛날에는 회사 갈 때 아버지 어머니 직업 가지고 사람 붙고 떨어뜨릴 정도까지 꼰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완벽을 얘기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과거보다는 완벽해지고 있고요. 이미 완벽하고 과거보단. 근데 반대로 미래보다는 덜 완벽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다는 거죠. 이제는 뭐 정말 지식 독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나 뭐 사실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금전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지고 굉장히 합리적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인생에 대한. 또 오늘은 좀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쓸데없이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 너무 가끔 보면 진짜 빈부격차 문제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될 분들이 그런 거에 짓눌려가지고 안 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 얘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